법원이 내린 1억 원짜리 철퇴를 단 한 줄의 입장문으로 조롱한 곳, 바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조차 막지 못한 이들의 폭주, 왜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만 가장 빠르게 부숴버렸을까요? 2016년 5월 18일 오전, 법원이 하루 1억 원의 강제금을 때린 바로 그 시각, 평택 캠퍼스 임원실에서는 5만 노조원의 숨통을 끊을 결재한 건이 조용히 통과되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 한 장의 진짜 정체,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앞당겨버린 삼성 반도체 노동의 종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위법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100% 인용했습니다. 방제와 배수 시설은 물론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까지 전부 평소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단호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노조는 하루 1억 원, 간부들은 매일 1,000만 원씩 벌금을 토해내야 하죠. 이미 5월 17일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긴급 조정권 발동을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 역시 노동권만큼 삼성의 경영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직접 경고장을 날린 상태였죠. 법원과 청와대, 그리고 총리실까지 일제히 압박을 가한 겁니다. 그런데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 노조 측 변호인단은 기가 막힌 입장문을 던집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강행하겠다. 법조계는 즉각 판결문 오독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평일이나 휴일이라는 단서 조항 중에서 노조 측은 오직 주말과 휴일이라는 단어에만 억지로 밑줄을 친 겁니다. 회사가 요구한 인원보다 적은 숫자로도 파업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그들만의 자의적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뻔한 노사 갈등의 겉모습이죠. 노조는 파업을 밀어붙이고 회사는 고소장을 날리며 정부가 헐레벌떡 중재에 나서는 그림. 하지만 이 뻔한 연극 무대 뒤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진짜 살벌한 장면이 숨어 있었죠. 삼성의 노조 리스크는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반도체 메모 부문 파업 때 회사가 일주일 만에 100기를 들었고 그 짜릿한 승리의 기억이 5만 명 총파업으로 이어진 겁니다.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겠다는 도끼는 회사 측 경영진에게도 똑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경기도 평택 반도체 공장 임원실에서는 은밀한 결제 서류 하나가 도장을 받고 있었거든요. 삼성 노조 5만 명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치명적인 문서였습니다. 노조가 억지 논리로 법원을 비웃던 그 시각, 거대 자본은 완전히 다른 곳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작년처럼 끌려다니거나 피 같은 영업이익을 거저내줄 생각 따윈 추호도 없었죠.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뭘 얻겠다고 법까지 짓밟으며 21일 총파업으로 돌진했던 걸까요? 진짜 단서는 노조 요구한 가장 밑바닥에 숨어 있습니다. 성과급 상한선 철폐, 그리고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고정하라는 단체 협약 명문화. 이 탐욕스러운 두 줄이 5만 명을 멈춰 세운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대중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막힌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2천만 원. 특히 메모리 부문 핵심 인재들의 성과급은 작년 기준 무려 5억 원을 찍었습니다. 대기업 신입 연봉이 4천만 원인 나라에서 한 명의 보너스가 신입사원 12명의 피땀 어린 연봉과 맞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톡방에서 외친 구호는 더 소름 돋습니다. 코스피 시원하게 폭락시켜보자. 삼성전자는 망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직원들이 자기 밥줄인 회사의 주가를 박살내자고 대놓고 선동한 겁니다. 같은 노조 안에서도 속내는 완전히 다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는 같은 삼성이어도 처지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메모리는 HBM 호황으로 역대급 흑자를 터뜨렸지만 파운드리는 TSMC에 밀려 매년 수조 원대 적자를 뼈저리게 감당하고 있죠. 회사 이익의 15%를 뜯어내자는 것. 결국 적자 부서가 피 흘려번 돈까지 흑자 부서의 보너스 잔치에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외부에서만 고깝게 보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중의 뇌리에 깊게 박힌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귀족노조. 성과급 한 방에 강남 아파트를 사는 자들이 시급만 원 받는 청년들 앞에서 주식시장을 박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이 오만한 모습이 대중의 분노를 제대로 폭발시킨 겁니다. 대통령이 노동권과 경영권을 동급으로 저울질한 진짜 이유. 이젠 귀족들의 배부른 투쟁 프레임이 대중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냉혹한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5만 명이 내세운 파업의 명분은 결국 5억 원짜리 보너스를 6억으로 늘리자는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내 지갑을 채우려고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은 거죠.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악몽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15% 명문화. 이건 단순히 올해 돈을 더 받겠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조항이 통과되는 순간 경영진이 날아가든 반도체 빙하기가 찾아와 삼성의 기둥이 흔들리든 무조건 이익의 15%를 노조 입에 떠먹여야만 하거든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노조 전용 현금 인출기. 이게 바로 5만 명을 방패막이로 세운 진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밥그릇 싸움에서 가장 먼저 분열한 건 바로 노조 내부였습니다. 애초에 삼성전자 노조는 하나의 몸통이 아니었거든요.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그리고 각 사업부 노조들이 각자의 이권으로 느슨하게 묶여있는 위태로운 연합체거든요. 5만 명이란 숫자도 이 조직들을 단순히 합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5월 21일 총 파업 오더가 떨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뒤통수를 치고 이탈한 건 한솥밥을 먹던 수원 사업장이었습니다. 수원은 생활가정과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모인 곳이죠. 평균 연봉이나 성과급 규모부터 평택과 기흥의 반도체 메모리 부서와는 아예 체급이 다릅니다. 삼성전자 직원이라는 이름표만 똑같지 실제로 받는 돈은 두세 배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들이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떼어주자는 노조 요구에 동의할 리가 없는 겁니다. 회사 이익의 대부분을 메모리가 벌어오는데 결국 그 큰 돈은 반도체 부서가 독식할 게 뻔하니까요. 수원 사업장 곳곳에서는 반도체 귀족들의 밥그릇 싸움에 우리를 방패막이로 쓰지 말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21일에 정상 출근하겠다는 선언 이주를 이었죠. 노조가 호언장담했던 5만 명 파업 동원력에 의문 부호가 붙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사측이 가처분 신청 때 안전유지 필수 인력으로 요구한 숫자는 7천 명이었죠. 반도체 부문 전체 7만 8천 명 중 5에서 10%라는 사측 계산과 노조의 5만 명 주장 사이에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직후 사측이 침착함을 유지했던 진짜 배경에는 바로 이런 노조 내부의 균열이 숨어 있었죠. 평택과 기흥의 반도체 공장이 멈춰도 수원과 광주의 가정과 디스플레이 라인이 돌아간다면 회사가 통째로 흔들리진 않거든요. 여기에 하나 더 짚어보죠. 작년 메모리 단독 파업 당시 100기를 들었던 경영진이 1년 만에 초강경 모드로 돌아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작년엔 똘똘 뭉친 단일 사업부의 파워에 밀렸지만 이번에 내세운 5만 명이라는 파업 규모가 텅 빈 껍데기란 걸 눈치챈 겁니다. 밖에서 보면 거대한 하나의 군단 같았지만 내부에서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평택과 수원, 그리고 5억 받는 직원과 1억 받는 직원 사이에 잔인할 만큼 선명한 계급선이 존재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위험한 폭주를 회사 밖의 시장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해답은 뜻밖의 장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 경영권 사태의 진짜 핵심 변수는 노사 양측이 아니었거든요. 오랜 시간 노사 갈등을 무대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제3의 플레이어가 사상 처음으로 직접 링 위에 뛰어오른 겁니다. 그 정체는 바로 삼성전자 300만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5월 18일한 경제지는 주총을 요구하는 개미들이라는 기사로 이들의 거대한 등장을 알렸죠. 불을 붙인 건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떼어달라는 노조의 무리수였습니다. 주주들 관점에서 회사의 영업이익은 곧 자기 지갑이거든요. 한 해 80조 원을 벌어들이면 그 돈은 배당금이 되거나 회사 가치로 쌓여 삼성전자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니까요. 그런데 그 이익의 15%를 노조가 챙긴다는 조항이 문서로 밝히면 300만 주주들의 계좌에서 직접 피 같은 돈이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게다가 회사 시총을 날려버리겠다는 노조의 망언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피땀 어린 내 노후 자금에 대놓고 폭탄을 던지겠다는 선전포고였죠. 주식 종목 토론방과 개미 커뮤니티에는 단 며칠 만에 극도로 분노한 게시글이 폭발했습니다. 성과급은 노조의 전리품이 아니라 엄연한 주주들의 재산이다. 이익 15% 강탈은 명백한 주주배임이다. 당장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을 준비하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진 책임을 묻자며 공격적인 행동주의 펀드들까지 날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동안 대한민국 노사 갈등은 뻔했습니다. 노조와 사측이 싸우면 정부가 눈치 보며 중재하고
여론이 거드는 수준의 단순한 이파전이었죠. 하지만 이번 파업 사태는 달랐습니다. 거대한 개미 군단이 사상 처음 독립적인 변수로 목소리를 냈거든요. 주주들의 이런 끔찍한 공포에는 분명한 선례가 존재했습니다.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법원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해 단 나흘 만에 1,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을 냈거든요. 만약 삼성전자가 5만 명 규모로 18일 동안 셧다운된다면 100조 원 규모의 재앙이 닥칠 거란 시나리오까지 돌았습니다. 눈먼 욕심에 취한 노조는 법원과 정부, 나아가 회사의 진짜 주인인 주주들까지 모두적으로 돌려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면초가의 위기는 대한민국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바다 건너에서는 글로벌 자본의 훨씬 차가운 시선이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불과 사흘 전인 5월 15일, 코스피는 사상 처음 8,000선을 뚫었습니다. 7,000 돌파 이후 단칠 거래일 만의 신기록이었죠. 하지만 8,000을 찍기가 무섭게 외국인과 기관이 5조 원 규모의 폭탄 매물을 던졌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까지 터지며 지수는 순식간에 7,500선으로 곤두박질 쳤죠. 5월 18일 현재 증시지수는 7,400대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시각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언저리로 치솟으며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무거운 압박을 주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국제 유가 100달러 돌파, 그리고 외국인의 7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환율 상승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글로벌 거대 자본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똑같이 AI 반도체 호황을 누리는 대만의 TSMC는 무려 시가 총 101조 달러 클럽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반면 한국 반도체는 1조 달러 문턱을 밟자마자 불안한 정부 정책과 노조 파업이라는 양대 폭탄을 동시에 떠안아버렸습니다.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는 계산기입니다. 똑같은 값의 자산을 사야 한다면 누구나 더 안전한 쪽을 고르기 마련이거든요. 타이완은 사실상 무노조 환경이죠. 게다가 정부가 반도체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못 박아버려서 파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아예 용납이 안 됩니다. 그 시각 한국은 어땠을까요? 5만 명이 18일간 공장을 세우겠다, 으름장을 놨고 법원 제동마저 정신승리라 조롱하며 파업 강행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턱 밑까지 쫓아온 경쟁자들이었죠. 중국 SMIC는 미국의 숨통 조이기에도 첨단 공정을 파고들었고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 점유율 60%를 넘기며 삼성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라인이 18일이나 멈춘다? 그 치명적인 공백은 고스란히 경쟁사들의 점유율로 둔갑해버립니다. 한번 뺏긴 점유율은 되찾기 힘들다. 이게 반도체의 잔혹한 철칙이죠. 가처분 직전까지 무려 100조 원대 피해 시나리오가 흉흉하게 나돌았던 진짜 이유죠. 코스피 한번 시원하게 빼보자던 노조의 농담은 정작 자신들의 밥줄인 회사 주가부터 박살내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짙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기묘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5월 둘째 주, 일부 외국계 자본이 돌연 삼성전자 목표가를 50만 원대로 끌어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노무라 증권은 2026년,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280조 원, 379조 원으로 높였고 SK증권도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던졌습니다. 더 기괴한 건 실제 거래 데이터였습니다. 5월 6일 단 하루 만에 7조 원어치를 쓸어 담더니 15일에는 똑같은 외국인이 5조 원을 가차없이 던져버렸죠. 똑같은 주식을 두고 한쪽은 도망가는데 다른 쪽은 바닥까지 싹쓸이하는 극단적인 베팅이 일주일 만에 충돌한 겁니다. 여기서 아주 당연한 의문이 생깁니다. 멈추지 않는 파업, 100조 원대 타격, 환율 1,500원. 온통 새빨간 경고등뿐인데 왜 글로벌 큰손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매수 버튼을 눌렀을까요? 해답은 그들이 들여다본 비밀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기 글로벌 투자은행 리포트들은 평택과 기흥 신규 라인의 캐펙스 예상치를 하나같이 위로 대폭 올렸습니다. 자본적 지출, 즉 캐펙스가 늘었다는 건 회사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향한 곳은 인력 충원이 결코 아니었죠.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무인 반송 차량, 첨단 라인 자동화 솔루션,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인프라까지 글로벌 자본이 일궈낸 판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노조 리스크가 커질수록 사측의 자동화 결단은 가속화된다.
18일간의 총파업이 당장은 100조 원대 치명상처럼 보이지만 그 뼈아픈 피해가 결국 사측 손의 공장 무인화라는 완벽한 명분을 쥐어준다는 겁니다. 인적 리스크를 완벽하게 도려내면 당장 다음 분기부터 회사의 이익 구조 자체가 180도 달라집니다. 5억 원짜리 성과급 시위도, 18일짜리 셧다운도, 1억 원짜리 강제금도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하는 무결점 공장. 그게 큰손들이 베팅한 미래의 삼성이었죠. 5월 18일 오후 평택 임원실에서 조용히 결제 도장을 받아낸 문제의 그 문서. 이제 그 소름 돋는 실체를 까볼 시간입니다. 그건 뻔한 자동화가 아니었어요. 인간 리스크를 완벽한 제로로 지워버리겠다는 삼성의 얼음장 같은 결단이었습니다. 5월 18일 오후 평택 임원실에서 결제된 그 문서의 공식 타이틀은 평범했습니다. 평택 P4, P5 라인 무인화 가속 로드맵. 그 속에 단 한 줄은 어떤 노조도 막을 수 없는 사형 선고였죠. 2030년까지 천천히 밟아가려던 공장 무인화 일정을 2028년으로 2년이나 확 앞당겨 끝내버린다. 이게 뻔한 자동화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트윈 시스템입니다. 평택 캠퍼스 전체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복제합니다. 실제 라인이 멈추면 이 가상 라인이 모든 변수를 시뮬레이션의 즉각적인 복구안을 쏴버리는 구조거든요. 인간의 불완전한 판단을 차가운 시스템이 통째로 대신하는 거죠. 둘째, 삼성 자체 개발 휴머노이드 로봇의 투입입니다.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이후 국내 로봇 기술은 폭발했고 삼성 역시 별도 라인업을 무섭게 갈고 닦아 왔습니다. 정밀 조립과 클린룸 내 운반 작업에 사람이 직접 들어갈 이유가 사라집니다. 셋째, 에이전틱 AI 라인 컨트롤입니다. 공장 가동 일정, 인력 배치, 장비 점검 주기까지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에 실행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인간 관리자의 판단이 개입할 틈이 단계별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결과는 아주 단순하죠. 라인을 멈춰 세울 인간 자체가 완벽히 사라지는 거죠. 노조가 5만 명을 동원해 으름장을 놔도 정작 멈출 라인에 사람이 없다면 그 위협은 순식간에 종 2호랑이가 됩니다. 매일 1억 원씩 찍히는 강제금이 노조의 치명적인 이유는 결국 조합원들이 그 빚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일자리가 통째로 증발해버리면 노조라는 거대한 뿌리마저 흔적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작년 파업 때 무기력하게 백기를 들었던 사측이 불과 1년 만에 피도 눈물도 없이 돌변한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압도적인 카드를 꽉 쥐고 있었던 거죠. 눈치 빠른 외국인 큰손들이 IB 리포트가 뜨기도 전에 먼저 쓸어 담은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이미 판을 읽고 있었습니다. IR 미팅의 캐펙스 지출과 평택 자동화 장비 발주 데이터에서 진짜 변화를 눈치챈 거죠. 한국에서 5만 명이 파업 깃발을 흔들 때 글로벌 자본은 달랐습니다. 그 깃발 너머로 노동자가 사라진 생산 라인을 보고 있었거든요. 법원의 가처분마저 정신승리로 조롱하고 환율 1,500원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끝내 파업 카드를 던져버린 거대 노조. 이 지독한 인적 리스크 앞에서 거대 자본이 내린 결론은 결코 타협이나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공정에서 인간 자체를 완전히 빼버리는 것이었죠. 2026년 5월 21일 노조가 예고한 18일간의 총파업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의 긴급 조정권이 발동하거나 막판에 극적인 노사 타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단 하나는 이미 완벽하게 확정되었습니다. 공장 무인화 로드맵은 경영진의 결제 도장이 찍힌 순간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궤도에 올랐거든요. 노조가 영업이익 15% 보장을 외치며 싸우는 동안 경영진은 그 이익을 창출하는 인간의 비율 자체를 지워버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쪽이 끝없이 더 큰 몫을 요구할수록 반대쪽은 그 몫을 챙길 사람의 머릿수를 조용히 지워나갔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2028년 평택 반도체 라인을 들여다보면 앞으로의 그림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방진복 대신 휴머노이드가 부품을 나르고 디지털 트윈이 전체 라인을 통제하며 에이전틱 AI가 모든 배치를 결정하는 완벽한 무인 공장. 그곳엔 코스피에서 빼버리자며 협박할 강성노조도 하루 1억 원의 강제금을 낼 조합원도 5억 원의 성과급을 챙길 메모리 귀족도 아예 없습니다. 5만 명이 흔든 파업 깃발이 불러온 가장 차갑고 정직한 결과물이었죠. 여기서 한국 경제가 마주한 진짜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법치를 조롱한 폭주는 결국 거대 자본의 가장 차가운 응답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은 타협이 아니라 현장에서 인간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삼성만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차도 포스코도 기아도 이면에서는 똑같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막무가내 파업 리스크에 어떻게 반격하는지 5월의 삼성이 가장 먼저 서늘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강성노조는 기득권을 지키려 파업 깃발을 치켜들었지만 요구가 선을 넘는 순간 자본은 깃발을 들 인간 자체를 없애는 길을 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뼈아픈 질문이 하나 남게 됩니다. 법원과 대통령은 물론이고 300만 주주와 외국계 자본조차 막지 못했던 이 지독한 폭주 기관차는 결국 누구의 손에 멈췄을까요? 답은 잔인할 만큼 명확합니다. 노조 스스로였거든요. 그들이 호기롭게 멈춰 세운 건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줄이 걸린 의자 그 자체였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조사에서 뵙겠습니다.